지난 일요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있었습니다. 모두 13명 후보 가운데 8명이 컷오프를 통과했는데요. 원외 후보 중에는 유일하게 컷오프를 통과한 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모시고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방송, 예. 장윤선의 편의점인데 취재 편의점, 예. 이런 데서 이런 곳에서 마이크 다세요 얼른. 예. 아니 천천히 다세요. 왜냐면 우리 그 시청자들이 무척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실수하는 거 인정해줘요. 근데 그래서 일단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컷오프 통과된 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지금 함축적으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네.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중앙위원들로만 컷오프 되는 시대의 역사가 종언을 구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초로 전국 당원대회가 됐고요. 당원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당의 지도부를 뽑는 직접 투표가 시작이 됐어요. 네.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다 그 지도부, 네. 여기서 이런 제도를 바꾼 거예요. 민주당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당원들 50% 들어가는 게 아니었으면 과연 내가 그 컷오프를 통과했을까? 그러니까 중앙위원들끼리만 했다면 여전히 컷오프 통과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원의 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하나 하고, 네. 그날 그걸 보면서 이제 밖에 당원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네. 당원들끼리 의자로 안 찍었잖아요. 의자로? 예. 국민의힘처럼? 예. 이게 당원들의 이 양당을 보면은 네. 그 당의 문화와 당원들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그 품격이. 품격이 살아온 시대의 역사가 달라요. 네. 우리는 탄압받고 밟히면서 진짜 대한민국과 우리 삶을 위해서 싸운 역사고, 저들은 이해 집단이었어요. 네. 내 밥그릇 뺏기니까 밥그릇 내놔라 그러면서 밥그릇 갖고 싸우는 모습이에요. 네. 그왜 의자로 찍습니까? 의자가 뭔 죄예요? 그렇게 땅바닥에서 무슨 레슬링하는 사람들처럼 뒹굴. 레슬링 하는데 네. 그냥 서로 잡고만 있어요. 네.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뒷짐지고 그냥 구경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좀 말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안 말려요. 앞도. 예. 예. 그거 구경하러 온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한동훈 후보는 이래요. 이게 국힘의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자기 당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에이. 아니 다른 의미로 얘기했는데 그 대목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요? 근데 여튼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금 흥행은 상당히 성공하고 있고, 왜냐하면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말싸움이 너무 거칠어서 보는 재미는 있다. 거의 막장 드라마 보는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는 큰 관심을 못 받고 있고, 어차피 그 이재명 대표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최고위원 선거가 그나마 뜨거운데, 이번에 보니까 당원들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를 바꾼 첫 번째 그 전당대회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데, 그것 치고는 중앙위원은 한 80% 정도가 투표 참여를 하고 당원들은 한 30%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원래 당원들 투표율이 그 정도입니다, 항상. 전당대회 할 때요? 그럼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때도 30% 참여율이었습니까? 그때는 잘 모르는데 요 정도고, 그다음에 30%라고 보지 말고 32만 명이에요. 32만 명? 예, 숫자가 엄청난 거죠. 네. 우리 당원이 비약적으로 늘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32만 명 당원이 투표하는 거는 그런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독일 3인당 그 전체 당원 수가 네. 46만인가 그래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당인데, 그 우리가 120만 명이에요. 네. 124만 명 권리당원이. 240만 명이 아니고. 124명 이번 투표권을 갖고 있는 권리당원이. 124만 명. 예. 예. 그 중에 32만 명인데 거의 독일 3인당 그 투표하듯이 한 거예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네요.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언론이 자꾸만 30% 하니까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도 직접 취재를 하지 않고 조중동을 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중동 아니고 뉴스원인가? 예. 그래서 예. 투표율이 이번에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만큼 60만 70만 명이었을 때 네. 한 60% 나오면 또 35만 명이에요.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예. 그 본선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본선에서. 본선에서는 왜냐하면 이번에 네. 컷오프 예비 선거에 대한 홍보가 좀 미진했어요. 예. 당이 빨리 준비하는 물리적 촉박했구나. 시간이 없으면서 예. 많이 준비를 못 해갖고 홍보가 상대적으로 좀 덜 됐고 그 카톡으로 들어온 게 이게 뭐가 들어왔지? 그러면서 당원들이 잘 몰랐고 네. 그래서 홍보가 상대적으로 적게 됐는데 컷오프에 네. 또 모든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민주당 예비 경선 8명 컷오프 통과. 그리고 마지막 또 자막에 원외 정봉주 본선 합류. 예. 이거 사람들 정봉주 또 뭐 사고 쳤나?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의원님 자체가 예. 굉장히 차분해지시고 예. 그 옛날에는 의원님 굉장히 막 뭐랄까 막 촌철살인과 막 까불까불 막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까불까불이라고 하지 말고 경쾌. 사람을 디스를 해냈어요. 불러놓고 경쾌. 견눈질을 시끌시끌 보면서 경쾌. 예, 경쾌. 육회발랄. 예, 예. 육회발랄, 육회, 통쾌, 상쾌 뭐 이런 아. 스타일이었는데 굉장히 차분해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원래 옛날에서도 사석에서 논쟁할 땐 차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상호 의원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좌우지간 판을 흔드는 데는 선수다. 아,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제가 최고위원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증폭됐다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꽤 많아요. 예, 어쨌든 흥행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은. 저는 지금 말씀을 하면서 좀 불안해요. 왜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방송을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네. 보수 언론에서 제 뭐를 흠을 잡고 또 치고 들어올까 항상 불안해요. 아, 참 그게 예, 그 불안한데 근데 이제 그 보수 언론 쪽 친구들하고도 제가 친하잖아요. 네네. 일단 제 기사를 쓰면 클릭이 3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 기사를 쓰고 싶죠. 네. 뭔가 흠을 잡고 싶죠. 그래서 이번에 말 실수는 아니지만 책 잡힐 일은 하면 안 되겠다. 절대로 책 잡히는 그러니까 이번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자의 예. 캠페인 전략은 절대로 책 잡히지 말자. 조심을 하죠. 조심하자. 근데 이제 너무 우리 국민의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민주당이 지금 이제 관심이 좀 올라갔어요. 네. 초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써갖고 국힘 전당대에 참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한동훈 우리 편이다. 근데 아무 데서도 기사를 안 써줘요. 예. 그리고 원희룡 그 한동훈 맞짱 토론하는데 네. 원희룡 후보가 고개 숙이고 김어준 씨가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어준이 날 지지해요? 근데 분명히 나는 지지했거든 한동훈. 여기에서 정봉주가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 얘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안 해. 네, 그 얘기는 안 하고 김어준 씨만. 얘기만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역시 김어준 씨의 인지도는 네, 훨씬- 정봉주를 훨씬 뛰어넘는다. 예. 그 좀 약간 후배인데 좀 불쾌하세요? 그러진 않아요. 저는 누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네. 배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항상.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진짜 진심이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맨날 예. 취재 편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잘 되고 있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고 좀 많이 좀 태워주세요. 광고가 없어요. 정봉주 후원에만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아니 이거 광고하는 분들이 네. 광고를 통으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에이전시들이 그분들하고 연결을 하세요. 네. 그럼 많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예, 조금 띄워주면 돼요. 네. 혼자 먹으려고 그러면 좀 나눠주세요. 그분들. 아니 저는 그렇지는 저 출연료 받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본선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달 예.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까지는 좀 책 잡히지 말자 예. 이런 전략이었는데 예. 남은 한 달은 또 전략을 좀 바꿔서 좀 적극적인 캠페인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도 발언에 조심하자 그랬지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닭공이잖아요. 제 스타일이. 그래서 앞으로 전략이나 지금까지 전략이나 똑같은데 다만 책 잡힐 말 실수는 하지 말자.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 나가면서 저의 역할은 네. 소임은 이미 상당 부분 한 게 예. 민주당 내에서 탄핵의 문제를 공식화시켰잖아요. 그렇죠. 7월 2일 날 제가 했거든요. 기자회견하면서 난 탄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네. 지금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이제 탄핵 얘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지도당 위원장 후보들이 강덕구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예, 국민과 당원이 원하면 강덕구는 탄핵하겠습니다. 이게 캐치프레이즈예요. 아, 그렇게 현역 의원들이 부담스러워하던 하던 탄핵을 네. 정봉주 같은 선도택은 좀 이상한데 선도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분이 앞으로 나가면서 그 화살을 맞아주면 네. 쫓아오면서 하겠다. 이게 저의 역할입니다. 네. 이미 상당 부분 일어났고 근데 이게 제가 먼저 나서서 한 게 아니라 저는 탄핵 청원이 10만 넘어가는 걸 보고 불이 붙겠구나. 네.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탄핵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15만 20만 넘어갔을 때 네. 그래서 제가 탄핵 주장하는 거는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네. 국민들 민심 시대 정신을 잘 읽고 거기에 충실한 게 정치인의 소임입니다. 네. 소명의식이죠. 예.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도 보기 싫다. 빨리 끝장내줘라. 예. 이거를 그분들의 표현을 제가 제 몸을 빌어서 한 거죠. 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요 캠페인 구호 하나만 가지고 12석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만든 정당이고 거기도 이제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거기도 네. 별로 이렇게 세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7월 20날이에요. 그게 예. 세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가 정봉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조국 알겠습니다. 정당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쇄빙선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민주당 내 쇄빙선이 정봉주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분들도 정봉주 우산 속에 비를 피하려고 같이 들어와야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민주당의 쇄빙선이 되겠다라는 전략으로 그리고 또 지금 시대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다. 임기 중단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기 중단. 탄핵은 임기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전체적인 데피니션 정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적 구호는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끝장내자. 그러면 잘못했으면 처벌하기 위한 방편이 탄핵이고. 예. 탄핵은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리콜입니다. 리콜. 예. 우리가 핸드폰 샀는데 하자 있어요. 네. 리콜 하잖아요. 예. 근데 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지도자는 왜 리콜을 못 하죠? 그 리콜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리콜하면 되는구나. 네. 탄핵은 리콜이에요. 그래서 임기 중단을 하자는 거는 임기 단축 개헌 이것도 포함이 되는 주장이세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조국 혁신당이 개헌 얘기를 했어요. 네. 개헌으로 임기 단축을 하자. 저거 제가 그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하면서 전국을 특강을 한 5, 60군데 갔습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제 특강을 본 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제가 만든 구호가 2년 동안요. 윤석열 정권 시작하자마자 제가 몇 개의 정치학 박사 석사 논문을 보면서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한다라고 하는 논문을 보고 이런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네. 개헌으로 임기 단축 윤석열을 끝장내자. 그걸 뒤늦게 조국혁신당에서 차용을 한 거예요. 네. 그 조국혁신당에서 개헌으로 임기 단축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조국 그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이거 내가 2년 전서부터 주장하던 거다. 저작권을 쓰려면 원 저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야지라고 예. 이제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예. 뭐 누구나 같이 하면 되죠. 근데 네. 지금은 예. 저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셨어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기가 승할 때 네. 기승을 부릴 때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조금 유연한 전술이죠. 네. 근데 개헌으로 가는 순간에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죠? 개헌? 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넘어가죠. 예. 개헌은 법적 제도적 절차이고요. 네. 탄핵은 징계 절차입니다. 네. 저는 징계받아야 되는 정권이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준이라면 징계받아야 국민으로부터 된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 예. 벌을 받아야 되는 수준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네.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주도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갈 가능성이 위험성이 높아요. 네. 개헌해야 됩니다. 다만 개헌은 징계 절차 이후에 해야 돼요. 자, 의원. 이거 무척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국민들이나 여러분들도 임기 중단은 마찬가지이지만 개헌으로 가는 순간 주도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넘어가서 마치 위대한 지도자로 남는 우리가 기회를 줘요.
그게 뭐 지금 있는 남아 있는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개혁신당 쪽 정치인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할 수는 있어요. 네. 유도할 수 있지만 그러는 순간에 내가 개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도권 쪽으로 넘어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저는 그 길을 원치 않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상황으로 보면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겁니다. 국민한테 야단을 맞아야 되는 사람이다. 야단 맞을 정도가 아니라요. 네. 이런 거예요. 막 난장을 부려갖고 네. 퇴학당해야 될 학생에게 네. 퇴학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전학할 기회를 줘요. 나 이거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공무원이 불법 부정 비리를 저질렀어요. 네. 그럼 그분이 사람들이 이거 뭐죠 징계를 하기 전에 네. 징계를 하기 전에 공무원법에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하자가 있으면 사표를 받아주면 안 돼요. 예.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사표를 못 냅니다. 공무원들 공무원법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윤석열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 네. 근데 개헌으로 가게 되면 마치 사표를 받아주는 듯한 양태예요. 아, 그거는 옳지 않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아닙니다. 예. 징계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임기를 줄이는 걸 징계 절차를 통해서 하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자라고 하는 담론에 들어가면 저는 동의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은 징계하랍니다. 네. 징계하라 윤석열. 예. 그런 징계 절차가 탄핵입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은 영어로 얘기하면 리콜입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엄중하고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 예. 민주당 정치인들은 너무 쉽게 탄핵한다. 탄핵병에 걸렸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 권성동 의원이 10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지금 문제적 상황 중에 하나가 그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2차 주포로 활동했던 이종호 씨, 예. 김건희 여사하고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죠. 근데 그 녹취가 공개돼서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대화방 셋 가운데 둘이 민주당 관계자이다. 그리고 한 명은 사기 전과자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2023년 3월 포항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올 만큼 돈독한 사이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단톡방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는 이재명 대표의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이고 그리고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를 했다. 그리고 송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호 책임자였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누가요? 권성동 의원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다 알았죠?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이거 소문으로만 떠들던 거거든요. 보도도 안 나왔습니다. 송모 씨라고만 알고 있고 그분이 경호처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소문만 돌았습니다. 어디 보도가 정확히 나왔나요? 보도는 안 나왔지만 저도 지난주에 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취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취재를 통해서 알았죠. 근데 보도가 안 나옵니다. 왜? 네. 확신들이 없으니까 보도를 아니요. 못 또 쓰죠. 하나는 예. 제가 여기서 취재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분이 실제로 이재명 캠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자원봉사자 수준이었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 분은 아니었다라고 네. 해서 기자들이 아마 기사를 안 쓴 것 같은데 오늘 권성동 의원이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기사는 커지겠죠. 권성동 의원의 전공이 이제 보이네요. 물타기입니다. 네. 뭐냐면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야 돼요. 예. 내용을 안 보고 그 몇몇의 구성원들을 왜 봅니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밑에 끝에 껴있는 때를 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무척 심각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이게 사기 탄핵 게이트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거는 어느 와중에 나왔던 거죠 이게? 이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게 어느 흐름 속에서 이 녹취록이 나온 거죠? 잘 보시면 예. 그 지난 최혜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예. 민주당의 그 박균택 의원, 예. 박균택 의원이 임성근 사단장을 향해서 예.
이종호 이종호 아니- 씨를 아니하고 한마디만 물어봤는데, 물어봤죠. 예, 아니하고 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예. 그 다음 날 JTBC가 이 단톡방을 공개를 했죠. 예. 그러면서 일파만파 커졌죠. 예. 그러니까요. 네. 요 얘기는 네. 어느 과정에 나왔죠? 어느 흐름 속에서 최해병 특검법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에 요 대화는 요 대화록이 녹취록이 어떻게 나와 있고 임성근과 이종호 씨는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못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밝혀지죠? 특검을 특검을- 하면. 그럼 권성동 주장은 네. 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네. 그럼 권성동은 오늘 특검법 찬성에 발언을 한 거예요. 아, 권성동 의원이 특검법 찬성에 발언한 그렇죠. 거다.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수상하다. 네. 그러니까 참고인을 불러서 다 조사하자. 네. 송 씨도 조사하고 모 씨도 조사하고 이종호 씨도 불러서 조사하고 네. 거기 있는 누구도 김모 씨도 조사하고 다 조사하자. 네. 라고 하는 얘기를 애둘러서 얘기한 거예요. 권성동 의원 네. 박수를 보냅니다. 네. 최해병 특검을 찬성한 거예요. 아, 권성동 의원이 최병 특검을 찬성한 그리고 것이다. 직접적으로 참석하면 국힘에 야단을 맞을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내용을 흘림으로 인해서 국힘 의원들이 이제 궁금해졌어요. 네. 저게 본 내용은 뭐지? 네. 검찰은 왜 수사를 안 하지? 네. 아 특검만이 답이구나. 네. 이거를 권성동 의원은 국힘 의원들에게 호소한 거예요. 알려주려고. 알려준 거예요. 아, 일깨워준 거예요. 일깨워준 거죠.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친구는 윤석열 대통령을 안 거죠. 한동훈만 배신자가 아니라 권성동도 배신자가 됐네. 원조 윤핵관이신데. 원조는 없어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게 그쪽 문화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네.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송 씨의 지위가 궁금해. 또 민주당에서도 막 입장 발표를 해. 네. 아, 그럼 이들 5명이 멋쟁 해병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녹취록은 어디에 있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공수처는 왜 더 이상 수사를 안 하지? 호호. 정봉주의 궁금증은 점점 커지고 있네. 정봉주가 여기 참전하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 보니까 삼부토건도 나와? 예. 어머 이건 또 뭐야? 이상해. 커지네. 예. 이상해. 예. 아, 우리 머리 아프니까 그냥 특검하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삼부토건은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종호 씨도 제가 물었어요. 아, 네 이놈들 개섭거라 했어요. 예. 두고 보세요. 의원님이 뭘 쥐셨군요. 하하. 봉도사가 드디어 삼부토건과 이종호 씨를 물었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는 네. BBK 예. 대장동 50억 네. 특검, 네. 50억 그 클럽 클럽.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사실 시스템 패턴이 똑같아요. BBK로 사실은 감옥도 갔다 오시고. 예, BBK 관점으로 예. 요를 삼부토건 요 멋쟁 해병을 좀 분석해 주세요. 아직은 네. 아니 이것만 네.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다른 방송에 맛배기로. 맛배기인데 반복해서 얘기해야 돼. 네. 정치학제 1장 정치는 반복이다. 똑같이 얘기해야 돼. 네. 자, 5월 14일 날 네. 무슨 일이 있어요? 이 녹취록이 제작이 됩니다. 네. 제작 바이 2023 5.14 5월 14일 날 만들었죠. 네, 네. 근데 5월 14일 날 예.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는 것도 알고 예. 해병소 포스타가 태어나는 것도 알고 누가? 이종호가. 네. 이종호는 2차 주포였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주가 조작의 공범 관계인 거로 의심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5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어요? 김건희 씨와 네. in Korea 네. 미세스 젤런스키와 미팅을 해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압니다. 네. 그리고 5월 17일 날 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단독 업체로 선정이 돼요. 네. 5월 22일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삼부토건을 인수한 DYD 대표 2명을 데리고 예. 우크라이나를 가죠. 폴란드를 가요.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를 해요. 예. 그리고 5월 19일서부터 7월 16일인가 19일까지 예. 1,000원이었던 삼부토건의 주가가 5,000원으로 5배가 뛰어. 예. 우와. 우와. 삼부토건은 어떻게 여기 있지? 그러니까. 삼부토건을 봤더니 조남욱 회장이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연결해 연결시켜준 브릿지라고 알려져 있어. 아니. 우와. 이건 뭐지? 네.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 네. 저 녹취록은 네. 닫아야 돼요. 왜?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우리의 아픈 얘기는 하지 마. 벼랑간 권성동이 안철수가 된 거예요. 내가 이명박 아바타입니까? 그런 순간 아바타가 되잖아요. 예. 여기 이 녹취록을 그들은 얘기하면 안 돼. 예. 근데 얘기를 하기 얘기를 시작했어요. 했어요. 예. 그래서 권성동도 엑스맨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 열리는 순간이에요. 아. 이제 닫히려고 그래. 관심이 예. 없어져. 예. 근데 또 열었어 권성동이. 예. 예. 그럼 사람들이 삼부 토론은 뭘까? 그러니까 쭉 추적을 해보니까 거기에 5명 대화에 나와 있는 예. 중에 한 분이 예. 3부는 그 3부 토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 국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해명을 해. 해명을 했죠. 예. 아 이건 뭐지? 예. 3부는 골프장에 1부, 2부, 3부 야간에 불 켜놓고 하는 게 골프에 3부다. 1부, 2분 있어도 3부는 없어요. 3부는 뭐 상업적으로 하긴 한다면서요. 저는 골프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저도 몰라요. 네, 근데 네. 어제 골프 보는 분이 네. 1부, 2분 있어도 3부는 3부는 없다. 없대. 아니 그리고 특히 이제 군 골프는 예. 저기 체력 단련장이기 때문에 1부, 2부로 구성되고 3부는 없다라고 예.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확인해 국방부에서 줬잖아요. 기자들에게. 그럼 예. 3부는 골프가 아니에요. 예. 그럼 3부? 예. 3부를 잘 지켜봐. 아니 3부 골프 체크하고. 체크하고 예. 3부를 체크하고 예. 3부 내일 체크하고. 내일 체크하고 예. 그게 5월 14일이거든요. 그게 5월 14일이고 말씀하신 대로 5월 16일에 젤렌스카 여사가 오죠. 그렇죠. 근데 5월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젤렌스키 여사가 온 게. 그건 뭐 날짜는 하루 예, 이틀인데 예. 그런데 5월 17일서부터 뛰기 시작해요. 주가가. 와. 예. 내일 체크해봐.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뛰어. 예. 와. 예.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예. 참 공교롭게 예. 많은 것들이 이종호가 단순히 주가 조작이었을까? 예. 그런데 DYD라고 예. 지난해 3월에 예. 3부를 인수한 그 투자자문회사인가 뭐 그래요. 예. 거기에 대표는 연손 27기 한동훈과 동기야. 아. 우와 이건 또 뭐지? 연수원 27기. 예. 예. 이건 또 뭐야? 와 재밌는 이 스토리가 막 개봉을 앞두고 있어. 예. 이걸 계속 쫓아가다 보면 예. 어디서 만나는 거? 최순실이 나타나나? 어. 이종호가 그래서 주인공이에요.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이종호다. 모든 사건은 키맨이 이종호입니다. 그 라고 송신 추정을 해요. 라고 추정을 한다. 이거 절대로 확정한 거 아닙니다. 예. 고발하시면 안 주인공 되고. 5명 있는 드라마 성공을 못해요. 주인공 한 명이어야 돼요. 이종호. 조연은 누구예요? 조연. 거기 나와 있는 네 송모 명이 씨? 조연인데 그 송모 씨나 이런 분들은 조연도 아니에요. 원격교로 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해병 출신들이야. 네. 같이 골프 치는 사람들이야. 네. 그런데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얘기한 게 이종호 아니에요. 예. 이종호가 실제로 군 인사, 예. 경찰 인사, 예. 심지어 그 반부패 2부장 김영철 검사에게 뭘 부탁해야 예. 되는 서울구치소 그 조남욱 일가의 예.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돼? 손자 정도 될까요? 예. 예, 그 아들을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해달라고 로비를 한 흔적,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예, 그럼 이종호 씨가 키맨이에요. 예, 근데 공익제보자가 7월 1일 날 공수처에다가 제보합니다. 네, 그럼 7월 4일 날 조사를 해요. 그럼 7월 4일까지 조사하기 전에 서류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보 서류를. 그럼 거기에 이종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잖아요. 있죠. 녹취록도 있으니까. 네, 녹취록을 14개의 녹음 파일을 들고 들어가서 10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가 이종호 변호인이었죠. 전 그건 나중에 알았잖아요. 나중에 알았죠. 그땐 이문정 들어가서 몰랐죠. 이문정 검사가 얘기해서 나중에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자 7월 1일서부터 7월 3일까지 서류 검사를 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7월 4일 날 조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서류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종호가 나왔어. 그럼 그 공수처 2부 검사, 2부 부장 검사하고 네.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한 검사가 네, 둘 다 과거에 이종호의 변호사였어. 맞아요. 그럼 이분들이 내가 이종호 변호사였는데 그럼 내가 이 서류를 보니까 이종호 이름이 나와. 그럼 나는 여기에서 예, 수사 회피를 해야 돼요. 근데 수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이문정 검사가 그 사람들이 이종호 변호사였다라고 하니까 뒤늦게 회피를 해. 예,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 이건 또 뭐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수사의 내용이 네. 공수처 수사의 내용이 어딘가 막 흘러나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거가
언론의 상당 부분 보도가 됐는데 네.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은 바쁘기 때문에 보도된 내용을 분절 봅니다. 그렇죠. 그걸 그럼 연결해서 스토리텔링을 옛날 옛적에 이종호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종호는 삼부토건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예. 그리고 이종호는 군에 관심이 있었어. 네. 하면서 이 스토리를 쫙 풀어줄 사람이 혹시 민주당 지도부로 들어가면 어떨까? 아 역시 깔때기는 여전하시네요. 아니, 그런 거를- 이 얘기를 막 하다가 결론은 정봉주 최고위원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로 가고. 아니 민주당에서 네. 이걸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이거는 다 언론 보도에 나온 겁니다. 네. 언론 보도에 나온 걸 추적을 하다 보면 취재도 또 되잖아요. 의원님 그러면 이건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거 19일 날.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적하다 보면 네. 탄핵의 트리거가 나오는 거예요. 트리거가. 방아쇠. 네. 이미 나왔어요. 나는 이종호란 인물을 네. 의원들은요 예. 바쁘기 때문에 이종호 얘기하다 다른 이슈가 터지면 사라집니다. 네. 이종호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당에 한 명 정도 인사는 필요하다. 그게 누구겠냐? 예. 누구겠어요? 글쎄 의원님이라고 말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저마저 관심을 안 가지면 이종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네.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종호가 핵심 키맨이고 이종호를 계속 추적해서 예. 이종호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근데 그 녹음 파일에 보면 말이죠. 예. 그 삼부토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아침에 기자들 코너에서 그 녹음 파일 일부를 들려드리기도 했는데요. 그 단순히 그냥 주가 조작범일까? 아니면 박주민 의원의 의심대로 VIP까지 끼고 주가 조작을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얘기하세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두고 볼 일인가?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최소한 이종호 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거나 뭐 관련된 내용을 뭐 영장을 쳤다거나 이런 소식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종호란 이름이 나왔을 때 네. 이종호와 이해 충돌되는 분들이 왜 이종호 사건을 들여다보고 계속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문정 검사가 이분들 두 분들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회피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공수처가 올스톱이에요. 지금? 예. 네. 그럼 이게 공수처가 이종호 씨 관련돼 갖고 공익제보한 거 수사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없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특검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공수처도 수사 안 하고 검찰도 수사를 안 하는 거로 네. 보인다면 예. 특검을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박주민 의원이 그나마 많이 가서 얘기한 거예요. 네. 혹시 VIP까지 낀 주가 조작일까? 라고 하는 건 현역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네. 뭐예요 그러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VIP가 그 김건희 여사랑 뭐 이런 분들이 이종호가 주가 조작만 했을까?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전 삼부토건이 누구 건지가 궁금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 패턴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와.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건 원외 인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돌고 돌아서 아니 여러분들 돌돌정. 이게 웃으면서 깔때기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네. 이 상상력을 갖고 스토리텔링으로 꽤 맞춰보고 구슬이 저 말이면 뭐합니까? 구슬 하나하나 기사는 다 나왔어요. 네, 네. 이걸 꿰어야 보배가 되잖아. 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패턴을 분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박주민 의원도 알고 있을 거예요 뭔가. 근데 불안하니까 얘기를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삼부토건은 경제 전문가한테 다 그러잖아. 어떻게 단독으로 그 어마어마한 재건 사업에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예. 이건 국정조사감이에요. 국정조사 해야 된다. 아니 근데 그것도 너무 이상했어요. 지난번에 그 워싱턴에 가서 예. 나토 회의할 때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젤렌스키 부부였어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기획됐을 수가 있어요. 네. 발표는 5월 17일 날 발표가 났지만 빌드업 과정이 꽤 길었기 때문에 네. 나토를 간 거나 우크라이나를 간 거나 무언가 빌드업 과정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정이지만. 네. 그럼 이 정부는 세계 평화나 이런 거에 우리 국가 예산을 넣는 게 관심이 아니라 네. 여기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보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원내에 계신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근데 이 국정조사도 보세요. 최혜병으로부터 온 거예요. 최혜병으로부터 온 겁니다. 예. 최혜병 이 사건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종호 씨라는 사람의 등장, 그리고 삼부토건의 등장,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권력과 뭐 재벌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어떤 뭐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이는 것이긴 합니다만 거기 엄청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네. 그렇게까지 의심을 안 해보더라도 네. 이종호 씨가 그랬잖아요. VIP인 김건희 씨다. 예. 라고 본인이 밝혔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네. 아주 보수적으로 보자고요. 네. 이종호와 김건희가 지금도 연락하고 있네? 지금도 연락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연락하고 돼? 있어요? 아니, 이종호가 VIP가 예. 김건희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녹취록을 보면 VIP한테 부탁해서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VIP하고 연락을 김건희 씨하고 뭔가 연결점이 있다고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최근에 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뻥이다 김건희 그러자 허풍이다 그랬잖아요. 허풍이라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만난 적이 없다라고도 부인했긴 합니다. 그럼 뭘 반론 하면 차원에서. 그럼 뭘 하면 됩니까? 이종호 씨 핸드폰 압수수색. 아니 압수수색할 필요 없어요. 네. 통화 기록 내역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건 압수수색 없이 통화 기록 내역은 다 주거든요. 네. 그거 제출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확인을 다 할수 있으니까. 확인하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그래갖고 최순실 그때 조사하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포폰 쓰는 거 나왔잖아요. 네. 대포폰 쓰는 거 보면서 국민들 감정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가 두려서 대포폰을 쓰고 있어? 비공개폰을?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삼부토건 단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보니까 삼부토건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들어가는 기업은 현대하고 삼성인 걸로 그중에 이제 삼부토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독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단독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삼성, 현대고 전체 약 21조 원, 150달러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것이고 네, 파괴된 주요 인프라를 복구하는 차원이라는 것이고요. 공항 복구와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이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건설 과정에서 3D 매핑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네, 삼성물산도 스마트시티 건설 위한 양해각서 등등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좀 예, 드리겠습니다. 3부가 그러니까 콘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뭐 여러 기업 중에 한 원오브 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3부가 삼부토건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삼부토건에 꽂혀 있다 보니까 그건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사실관계를 뭐 바로 잡으면 그럼요. 되니까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이종호 씨와 관련된 추적을 계속 하겠다. 그죠? 어떤 내용들, 어떤 뭐 국정농단에 준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취재를 하시겠다. 그건 정치인은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이미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와 있는 걸 저는 스토리텔링으로 맞춰보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추적하겠다고 한 정도의 뭐 취재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 왜요? 전직 기자신데. 전직 기자가 40년 전인데. 제가 나이가 꽤 많습니다. 아니, 한번 기자는 영원한 기자 아니에요? 해병대처럼? 그렇죠. 한 번 국회의원도 영원한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5선 된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원외입니다. 원외 최고위원 한 명 정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원외시니까. 그리고 민주당 40년 당원이시죠? 예.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출마 선언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근본 검토, 사실상 우클릭 선언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에서 중산층을 위한 담론을 던졌다고 봐요. 담론. 예,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있는 민주당의 정신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우모 전 의원이 비판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뭐냐면 한번 토론해 보자는 거예요. 토론해보자. 예, 토론의 주제도 못 던집니까? 주제는 던질 수 있는데 예. 토론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 전당대회인데 언제 토론해요? 전당대회 때는 토론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 된다든지 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그 강령 이런 부분을 수정하거나 민주당 정신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 정신이 훼손되는 건지 아니면 정신이 있으면서 네.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인 것만 바꾸는 건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좀 있어야죠.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화의부동인데 네. 그냥 화합만 하고 부동하는 거냐 아니면 화합도 하고 정체성도 바꾸는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의 아젠다를 던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민주당의 기본 노선은 부자 감세 반대 아니에요? 부자감사 반대죠. 근데 지금 이런 세금을 깎아주거나 유예하거나 하는 것은 기합의됐던 그것도 여야가 합의된 거고 종부세는 9억에서 12억으로 12억으로 상향 조정까지 예. 이미 해놓은 거고 해놓죠. 그 대상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 거고 그런데 이걸 굳이 깎아줄 필요가 있는 거냐라는 반론이나 비판이 있잖아요. 당내에도.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던져놓고 네. 아직 의원들끼리 정책 의총도 안 했어요. 너무 더딘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면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언제 했냐면 대표 경선 과정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표 경선 과정에서 토론 못 해요. 이걸 가만히 이제 반대하는 김두관 의원이 당장 반대하지 않았나요? 그분이 이제 경선 과정에서 토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이 문제를 던지고 어떠한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토론할지가 나오겠죠. 의원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토론 아젠다를 던져놨으면 토론을 해보자는 생각이에요. 아니 그 안에 대해서. 자세히 못 들어봐갖고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못 들어봐갖고. 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네. 실제 그 대상은 얼마 안 되지만 네. 일각에서는 중산층인 분들이 이제 그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는 선거를 오래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아주 서민층에서 국힘의힘 지지가 더 많이 나올까 이런 거 많이 연구하잖아요. 예전에 그랬어요.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그런 예. 거. 그러면은 그분들이 나는 서민이고 좀 저소득계층이지만 네. 심리는 부자에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될 것 같은 기대가 있고 국힘은 부자 정당으로서 부자들을 위하는 정책을 펴는 정당이기 때문에 나는 현재는 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미래의 심리는 부자에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는 정당이 국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네. 이 심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내에서 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중산층 있는 분들도 심리는 부자에게가 있다.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세금을 통해서 막 내 그 재산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없어지는 정당. 민주당은 보수 언론의 쇠뇌를 받긴 했지만 네. 자꾸만 뭐 우리 세금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저 주장을 하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금투세 유예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그 뭐 유리지갑을 갖고 그나마 그 증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얻는 수익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보장해주고 싶어. 네. 이런 등등의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수혜는 작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심리를 다독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금투세만 하더라도 뭐 개미 투자자들이 반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순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의 5천만 원이죠. 사람들한테 과세를 하는 건데 예. 개미 투자자 누가 5천만 원 이상 순수익을 내면 그걸 개미 투자자라고 할 수 없는 연 5천만 거잖아요. 원, 연 5천만 원이죠. 그럼 예. 이거 큰 거 아닙니까? 꽤 큰 거죠. 근데 예.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리적으로 개미 투자자들도 내가 올해는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못 벌었지만 항상 5천만 원 이상 번다는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500만 원, 1000만 원을 연해갖고 벌지만 네. 마음은 내가 5천만 원 이상 벌었을 때 생각을 항상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민주당이 부자 감세에 반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인다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을 엉뚱한데 뭐 예컨대 무슨 쓸데없이 순방 가는데 막 그 500매덕을 땡겨서 쓴다거나 엉뚱한데 막 보도블록을 갑자기 교체하는데 쓴다거나 뭐 이런 데 쓰면 그런 것 때문에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정당이 부자감세에 반대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에 따라서 보편 타당하게 세금을 집행을 한다면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세금들한테- 대표가 던진 아젠다는 경제학적 측면입니다. 경제학적 측면, 순수 경제학적 측면이고요. 네. 지금 장윤선 기자가 문제 제기하는 건 정치 경제학적 측면이에요. 약간 그 분야가 달라요. 네. 그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장윤선 기자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중도층의 외연을 확장하는 건 세력 연대라고 봐요. 맞아요. DJP 연합처럼 네. 세력 연대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토론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거를 지금 던질 것이 아니라 네. 지금은 당의 당론과 강령은 우리가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강령을 가고 네. 대선 때 들어가서 세력 연합을 하는 게 더 중도층 외연을 확장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저는 정무적 측면에 방점을 더 찍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죠. 아니, 그게 필요해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저 주장을 한 분들이 당내에 있고 저게 찬성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 난 토론은 왕성하고 활성화돼야죠. 활성화돼서 네. 하자는 거예요. 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던졌을 때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이런 심리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걸 뒤늦게 들었어요. 네. 그럼 그분들의 얘기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경청. 경청을 하고 그다음 저는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DJP 연대처럼 세력과 세력의 연대. 네. 지난 대선에는 윤석열과 안철수의 연대, 이재명과 안철수의 연대 이런 세력과 세력이 연대할 때 표가 온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관점이에요. 네. 그럼 이것이 맞는지 그것이 맞는지 한번 그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듣기도 전에 전직 의원이 그냥 바로 이재명 대표를 디스했잖아요. 민주당 정신을 깨버린다. 이재명 대표에게 자세히 얘기를 들어봤나요? 그건 좀 그러네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 논리를 정치 경제학적 측면으로 설명하는 분이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약간 띵하더라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국힘을 찍을 때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나하고 내 이해와 반대되는 정당에 투표를 하지? 근데 그들의 마음은 부자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이것도 정치 경제학적 심리적 측면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깊은 뜻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충동이 네.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계급 배반 투표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나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의제로 삼아서 토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인터뷰 이재명 시간이- 대표가 이렇게 던진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본 액면만 그대로 보면서 언론은요 살짝 비꼬는 측면도 있고 뭐 이재명이 민주당을 떠나고 버렸다라고 하면서 디스하는 기사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럼 왜 그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였는데 또 네. 당대표를 도전한 사람이 민주당의 강령을 왜 깨고 민주당을 왜 디스하지? 이 자기 집을 깨고 자기 집을 불사르면서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겠다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저처럼 해석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파고들어서 들어봤더니 이런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내가 못 본 정치 경제학적 측면이니까 궁금하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지금 탄핵 이슈뿐만 아니라 예. 정말 가장 최고의 이슈가 되는 인물이 바로 김건희 여사고 명품백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정치 도사시니까 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순방 가기 직전에 문자를 딱 공개하고 떠났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국민의힘 내부가 정말 자폭 전당대회다라는 비판이 있을 만큼 지금 이 순간도 싸우고 있는 예. 거고 심지어 뭐 난투구까지 벌어진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정치 전면에 등장을 한 거고 예. 명품백에 대해서는 사과도 여태 하지 않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행정관이 깜빡하고 안 돌려줬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고 검찰 소환에는 응할 뜻이 별로 없어 보이고 급기야 명품백만 검찰이 가져가서 본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측하십니까? 내가 하나만 되물어볼게요. 네.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죠.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머님 알려주세요. 봉도사님 알려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이상해요. 패턴이 엉켰어요. 엉켰어요? 예. 아 어떻게 엉켰어요? 남마. 난마처럼 엉켰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본인들이 예. 뭐로 막아도 못 막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막 던지는데 네. 어디서 뭐고 이거로 막아보려도 안 되고 네. 예를 들어 한동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네. 문자를 던졌어. 네. 엄한 곳에서 이상한 데로 빠바박 튀어요. 튀죠. 그만큼 그 내부가 문제가 많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아, 공무원들은 다 떠났다. 뭐예요? 레임덕, 데드덕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떠났다. 패턴이 붕괴가 되면 그냥 붕괴예요. 항상 우리가 볼 때 예. 우주의 질서나 모든 게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지금 기상 예보, 네. 일기예보를 못 하잖아요. 이상 기후. 네. 환경이 깨진 거예요. 패턴이 깨진 거거든요. 네. 이상 기후라 하잖아요. 네. 그 내부가 이상한 상황이 감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패턴이 붕괴가 됐어. 네. 뭐로 막아도 못 막는 정도의 내부의 문제점들이 너무 켜켜이 쌓여있던 게 이것저것에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 댐 한 곳이 조그만 구멍이 나고 거기만 흙으로 메우고 시멘트만 바르면 됐었는데 여기저기서 구멍이 퐁퐁퐁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이걸 막으면 여기서 터지고 이걸 막으면 저쪽에서 두 군데 터지고 이제 댐이 곧 붕괴하기 직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상 징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부가 예. 3년 못 가요? 이 정부가 3년 가면요. 네. 그건 국민들 죽으란 얘기예요. 어떻게 삽니까 이걸? 그러면 올해 안에 정리가 됩니까? 복채를 내세요. 복채.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 먼저 옵니다. 패턴이 딱 나왔잖아요. 네. 우리 그때는 잘 몰랐어요. 2016년, 17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국민들이 영리해졌잖아요. 네. 거리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야 국회 청원하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500만이 넘었어. 실제로는 140만이 넘었지만 현실적으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되면 500만이 넘는다는 얘기를 제가 해줬잖아요. 네, 지난번. 500만이 넘었다고 봐요. 네. 그럼 국민의 10%가 넘었어. 그러니까 정치적 탄핵이 우리 마음속에 탄핵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되지 않아도 탄핵된 것 같은 똑같은 심리적 고통을 안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언제 탄핵될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 갖고 수사 받으면 네. 언젠가 수사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마르코 누구죠? 그 필리핀 마르코스? 이멜다? 이멜다 여사 되는 거 아니야? 예. 내 신발을 어디다 감추지? 신발을? 예. 왜냐하면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명품 구두 3천 켤레가 나오면 어떡하지? 예. 이런 등등의. 근데 여기에도 또 스토리가 있어요. 관조가 용산 관조. 네. 한남동. 예, 한남동 관조가 완성됐는데 왜 11월에 들어가지? 11월 들어가기 전에는 그 전에 몇 개월 동안 네. 코바나 콘텐츠에서 왜 사람을 계속 만났지? 코바나 콘텐츠에서 만난 거에 최재형 목사가 들어갔고 디올백 받은 증거가 있었네. 그럼 최재형 거만 받았을까? 그 몇 개월 동안 뭘 받았지? 네. 이런 건 결국 수사가 진행되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11월에 들어갔죠? 네. 이것도 이상해요. 왜 11월에 왜 주목하세요? 아니 실제 들어갔는데 11월인데 네. 완성되고도 몇 개월 동안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코바나 콘텐츠에서 만났어요. 그랬죠. 그럼 관조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면 CCTV와 국가 공식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 안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가고 거기서 뭔가 일이 있었을 것이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막 노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본인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예. 최재형 목사 건과 별건으로 뒤에 뭐 신라 면세점 쇼핑백 들고 있었다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고 거기에는 그 영국 순방과 관련된 서류가 들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 쇼핑백이에요? 네. 서류를 공용 서류를 그 안에 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신라 그 면세점을 홍보해 줄 이유가 있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로 들리세요? 안 되죠, 저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슨 업무 보고하러 갈 때 결제 서류 딱 이렇게 해서 가져가지 무슨 쇼핑백에 들고 갔다는 얘기는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보고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공무원들. 답이 나오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쇼핑백에다 뭐 서류 받아갖고 들어가는 공무원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식 코바네 콘텐츠에서 공식 업무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왜 공무원한테 보고를 받아요? 그 순방 가는 거니까 자기가 영부인이. 대통령한테 얘기 들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이부속실도 이부속실도 왜 안 만들어 뒀죠? 놓고. 이부속실을 만들면 만나는 사람 기록과 흔적이 남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네.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이다.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런 거를 조사할 수 있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네. 불법 부정 의혹 조사위원회를 당연히 다 만들어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이 다 바쁘잖아요. 네. 제가 최고위원들하고 그 위원장이 돼갖고 예. 모든 정보를 거기다 좀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윤석열, 김건희 부부 일가 불법 부정 의혹 의혹 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맡았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다. 저는 거기에 네. 저는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방송에서 그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물어봐. 2026년에 서울시장 나갈 겁니까? 네. 저는 생각 없어요. 재보궐선거 나갈 겁니까? 생각 없어요. 한 번 국회의원 했기 때문에 무슨 공직에 또 가는 거 이게 하늘의 뜻이 아니 또 보낼 사람이면 그렇게 공직을 줬다 뺐다 뺐다 이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다시 공직에 갈 운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집권하고 민주집권 4기로 가는데 저는 온몸을 던져서 기여해라. 이런 운명인 것 같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예. 괜히 욕심냈다가 실망하지 말고 예. 그러기 때문에 당에서 하는 현역 의원들이 미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잘 싸우게 보조하고 네. 제가 갖고 있는 그 열정 에너지는 또 뭐로 전환돼요? 상상력으로 전환되잖아요. 네. 인간 AI 정봉주. 네. 그 무한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을 갖고 예. 당을 서포트하면서 예. 현역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예. 각종 특위에서 각종 그 조사위원회에서 막 실력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기자회견은 리스크가 커요.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불안해 안 하고 싶어. 예. 다시는 감옥에 가거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 아니 안 해요. 지금 아우, 두려워요. 진짜 두려워요. 이 방송을 하면서도 네. 어디에서 책이 잡힐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아, 의원님 왜 이렇게 쫄지 마세요. 아니 우리 집사람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또 감옥에 가면 우리 집안은 붕괴돼요 이제.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한데 가정을 붕괴뜨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사모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자꾸 자기를 팔면서 정체위 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파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네, 여하튼 지금은 뭐 원내든 원외든 상관없이 그 의원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거나 문제적 상황이 있는데 그걸 뭉개지 않고 선두에 서서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국건희 여사의 부정부패가 있다면 그게 뭔지 조사해서 국민 앞에 밝히는 그런 정치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압축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사자성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역지사지예요. 네. 이해해야 된다 상대방을 입장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수처작주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주인공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미 화제를 늘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건 되는 것 같아요. 수처작주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 지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고사성어가 뭐가 있냐면 동주공제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고 화이부동 화합하되 너의 정체성을 잃지 마라. 이건 모든 중국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 문제 그다음에 금투세 문제 얘기할 때도 저게 화이부동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화합을 하되 정체성은 버리지 마라. 근데 그걸 정체성을 잃었다고 공격하는 분들은 좀 속단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예측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인데. 누가 되냐고요? 아니 그렇죠.
저는 한동훈은 우리 편이라 그랬잖아요. 적에 적은 동지 그거 잘 아시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1차에서 원사이드하게 승리한다?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 한동훈 위원장이 되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대위원장일 때 네.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김경률 회계사가 한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말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당대표 선언하는 날 많은 오해와 불씨를 던지면서 분란을 던지면서 뭐라 그랬냐면 최혜병 특검은 가야 된다. 네. 다만 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민주당안은 찬성하지 않는다. 않는다. 근데 최혜병 특검 가자라고 하는 거는요. 예. 윤석열 대통령 끝났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근데 뭐 본인 말로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 탄핵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흐름으로 봐야죠. 물어보세요 계속.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실제로 특검을 만들되 예. 실제로 조사해서 특별하게 성과가 없는 방향으로 판을 짜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3년간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실제의 권세는 한동훈 위원장이 누리는 이렇게 예측하는 보수 쪽 패널들도 있더라고요. 보수 쪽 패널들이요. 네. 그분들 눈엔 국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국민은 항상 옳다예요. 국민은 항상 위대하다. 네. 국민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열기, 국민들의 지혜로 여기까지 온 나라예요. 네, 그렇죠. 예. 이 특검이 가는데 대충 그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미봉책으로 끝내겠다? 그 조사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경북 경찰청에서 네. 중령 그 해병대 수사관 중령과 통화하면서 울먹였다는 그 수사관이 있잖아요. 네, 있죠. 선배님 우리 해병 선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주소 울먹였다 그러잖아요. 이분들의 참고인 조사 나올 때 그 얘기를 안 할까요? 어떻게 국민들 이렇게 터지는 물결을 몇몇이 한동훈의 그 얄팍한 지혜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대충 미봉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야야야야 가다 보니까 이거 못 막네. 윤석열 형 이거 미안해 못 막겠어.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는 크다. 거죠. 그러면 사실상 그 한동훈 위원장의 손으로 윤석열 정부의 종식을 선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죠. 본인은 그냥 그 국회의원 몇 명 빌려주고 빠질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속으로 네. 쾌재를 부르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법사위원장이요. 예. 그 탄핵 소추하게 되면 원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뺏겼잖아요. 에? 법사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뺏겼죠. 뺏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가서 네. 원고 측 발언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럼 자기들은 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탄핵 소추 안으로? 발의만 하고 야 탄핵 심판은 니들이 가서 알아서 해. 예. 내가 한 것은 아니야. 의원들이 찬성하는데 이렇게 했죠. 당론으로 결정할 수 없지만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를 어떻게 막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또 한동훈은 정봉주의 목소리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최강욱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낙검수 퀴즈라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낙검수 애청자였다는 거예요. 진짜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예.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그러니까 원희룡이 그랬잖아요. 네. 김어준이 지지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나? 그랬나 봐요. 뭔가 들은 바가 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낙곰수 애청자였다. 라고 최강욱이 라고 최강욱 의원이 말했다. 유튜브에서 주장해요 계속. 그렇구나. 또 고발당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제가요? 아니 최강욱 의원이. 그 고발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봤다는 분이 많이 있대요. 이렇게 팍 빼고 네. 뭐 듣고 있다 빼고. 한동훈 위원장이 검찰 시절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뭐 그런 걸로 고발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일단 이상하잖아요. 원희룡 그 후보가 네. 한동훈을 막 좌파로 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왜 그러지? 강남 좌파로. 아니 왜 그러지? 캠프에 뭔가 소문은 알고 있는데 예. 밝히기에는 예.
공멸의 길로 갈까봐 네. 한동훈 캐비넷을 못 여는 거예요. 한동훈 캐비넷을 열면 주인공이 2명이잖아요. 그래서 못 여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추정입니다, 그냥. 네, 추정이요. 예. 우리는 오늘 네. 1시간 내내 네. 장윤선 그 작가와 네. 정봉주 작가가 소설을 쓴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탄핵 동의는요. 취재 편의점이 안 팔릴까봐 그냥 눈빛을 막 그 안광을 쏘네. 142만 5,105명이고요. 탄핵 반대 예. 청원은 96,467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의원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컷오프 통과된 거는 정말 당원 혁명이고 당원들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선 선거가 들어가는데 5분 중에 마지막 자석 하나라도 제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원내 최고위원들과 원외 최고위원들은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 될 것이고요. 저는 스스로 거리의 최고위원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당원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원내 의원들이 발언하지 못하는 것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원외 최고위원 한 분 정도는 좀 있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원분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론조사 할 분들은 아니고 당원분들이 1인 2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표는 본인들이 마음에 정하고 있는 분에게 표를 주시고 남는 한 표는 원외 최고위원 1명 정도 필요하다 하면서 원외 후보인 저에게 표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던진 표는요. 정봉주의 열정, 그다음에 전투 의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권을 리콜하는 그런 에너지로 쓰일 겁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열차에 당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엔진이 돼 주십시오. 그럼 저는 그 탄핵 열차의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탄핵 열차를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